안녕하세요. 강원 일자리 박람회 참석자 여러분들. 저는 리슨앤룩 대표 최승호입니다. 강원도에서 강원 일자리 박람회를 주최함으로써 이제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IT 업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리슨앤룩이라는 회사를 잠시 소개하자면 나중에도 뒤에도 소개할 테지만 저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IT 업계에 여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IT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 업계 발들이기 해가지고 이제 네카라 쿠베당토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한민국 IT 업계를 이제 이끌어가는 소위 말하는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인재들을 원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회사들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라든지 또는 그들이 필요한 니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회사를 다 준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특성에 맞게 내가 거기에 핏이 잘 맞는지 그것을 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컴공과 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 소위 말하는 비전공자들도 이제는 이런 IT 업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IT 업계는 당연히 회사의 특성상 이제 컴공 전공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비전공자들을 위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부트캠프와 같이 이제 코딩 열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원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에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 엄청나게 큰 혁신이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의 강연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요 그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는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카라 쿠베당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IT 대장애들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떤 인재들을 원할까 또는 어떤 사람들이 취업할까 고민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봤을 때 인재상을 뽑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펙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크게 취업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0대 때 이제 취업 준비를 했을 적에 삼성 같은 데서는 저 때는 사트라는 그런 인적성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거 백날 통과해도 면접에서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못하면 합격이 좀 어려운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네카라 쿠베당토의 인재상들은 신속, 신뢰, 소통, 도전, 몰입 요 크게 5가지로 이제 함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것들은 IT 업계 웬만한 크고 작은 회사들도 모두 요 5가지는 다 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속함은 무슨 뜻인가요? 빠르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도는 그 인재에 있어서 신뢰도는 뭐겠어요? 이 사람한테 일 처리를 맡기면 일을 곧잘 하더라. 얘 믿을만해. 얘한테 일을 맡겼더니 일을 곧잘 하더라. 이런 것들, 그죠? 소통.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난 소통이 참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사회생활을 해보지 못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친구들과 대화하는 건, 뭐 물론 그것도 작은 소통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있어서 소통,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어떻게 하면 일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매끄럽게 이어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조별 과제입니다. 조별 과제에서 하면은 처음에 뭐 각자 역할을 정하죠. 누가 리더를 하고, 누가 발표를 하고, 누가 자료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기한 내에 조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전, 몰입. 사실 도전은 IT 업계에 늘 넘어야 하는 장애물과 같아요. 항상 도전을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무엇을 도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업들도 꽤 있고요. 도전을 하지만 그 도전에 실패할 수도 있죠. 사실 도전이라는 챌린지라는 것 자체가 100%를 못 받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미래지향적인 무언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하며 그 기반으로 어떠한 신뢰를 기업에게 줄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게 네카라 쿠베당토의 인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몰입은 뭐 사실 뭐 말해 뭐해 그죠? 우리가 얼마나 집중을 하고 그 시간 내에 즉 9 to 6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최근 뭐 IT 업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기업들도 9 to 6 다시 말해서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 웬만하면 이제 야근을 안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근 해봐야 이제는 여러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대표로서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야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야근 수당도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핏이 잘 맞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저기 있는 회사들 자체가 네카라 쿠베 당토라고 저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다들 엄청난 쟁쟁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기업을 뜯어다 보면 그 기업의 특성이 모두 달라요.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컴공과가 아니고 비전공자인데 이번에 코딩을 뭐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컨설팅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물론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잠깐 발댔다가 저거 잠깐 발댔다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학점 그리고 스펙, 소위 말하는 뭐 IT 업계 쪽은 사실은 뭐 물론 자격증들도 여러 개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스펙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인재상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은 직무별 필요한 역량을 제가 준비해 봤어요. 대표적인 IT 직종에서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죠.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8가지 직종은 대표적인 직종인 거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대표적인 게 프로그래머, 그리고 기술자, 개발자,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상담사,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 이렇게 총 8개로 나눠져 있는데 요 박스로 쳐져 있는 게 있죠. 기획자나 관리자, 그리고 기타 지원 업무들은 사실은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획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전체적으로 A부터 Z까지 전 영역에 거쳐서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보니까 여기 오타가 있네요. 개발 컨셉입니다. 전체 사업 목적에 따른 개발 컨셉을 결정하고요.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 기획자가 개발자들에게 프로그래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것이고 또는 그 위에 또 다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연간 단위로 어떻게 플랜을 짰을 때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또는 우리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까지를 전체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적었을 때는 주로 게임 기획자들을 많이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IT 업종에서는 이제 주로 게임 기획자들이 많이 사용되고요. IT 업종 이외에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타 제조업들에서도 물론 기획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기획자가 이제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IT 업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며 또 그들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 파트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신입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보통 주니어라고 하는데 주니어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중에서 한 꼭지를 맡아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프로젝트 오너가 됐을 때 이제 기획자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개발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분석 설계는 보통 이제 시니어 프로그래머, 시니어 개발자라고도 하는데요. 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최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예로 들면 게임을 기획했을 적에 그 게임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고 어떻게 게임 뭐 맵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캐릭터의 스킬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를 분석하고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들은 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코딩은 보통 주니어들이 많이 하고요. 시니어들은 이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컴퓨터 전공이라든지 또는 코딩을 배워서 이제 IT 업계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래머 포지션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프로그램 언어를 이제 사용해서 그 요구 사항에 맞는 이제 실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인베이드도 될 수 있고, 앱이 될 수도 있고, 게임도 될 수 있고, 웹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언어들이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프론트엔드라고 하죠. 뭐 HTML, 뭐 CSS, 자바스크립트도 포함해서 C, C++, 뭐 자바, 코볼 뭐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언급하기 너무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자, 엔지니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하는 역할이 보통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설치, 운영, 보수,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보통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그 하드웨어를 설치를 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사람들을 이제 엔지니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 서버 그리고 보안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IT 회사를 운영하지만 저도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비전공자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많이 배우고 또는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했는데 요 디자이너만큼은 이제 학습으로 이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나름 또 다른 무언가 영역에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래도 사실 저는 고백하건대 미적 감각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막 옷도 잘 못 입고 뭐가 예쁘고 뭐가 이렇게 별로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디자이너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미적으로 또는 화려하거나 또는 수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것들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관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사 이제 업무가 회사가 기업이 뭐 1인 기업, 2인 기업 이렇게 작은 회사라면 사실은 이런 컨설턴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대규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카라 쿠베당토와 같은 그런 초거대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들 간 사이에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또는 설계를 하는 것들을 이제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라고 해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멤머스라고 해서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기획자 그리고 관리자 이런 것들은 거의
중간급 이상의 직급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 포지션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 있으면서 생기는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이제 이 위치에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원 업무라고 해서 이제 테스터, 리뷰어 등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테스터도 그렇고 리뷰어도 그렇고 이미 조직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신입사원으로 새로 뽑는 경우는 글쎄요,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경영 지원 쪽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IT 업계 취업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에게 가장 필요한 소프트 스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스킬 말고 그 이외에 부가적인 스킬들이 도대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현직자들은 이제 문제 해결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꼽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 해결 역량 하고 고개를 끄덕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말하는 문제 해결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이 단어와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받아들이는 문제 해결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은 약간의 차이가 있더란 말이죠.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직원들이나 또는 면접들을 여러 번 봐보면 뭐 본인의 문제 해결 역량을 위해서 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 사실 그냥 약간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오는 고난이라든지 뭐 시련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특정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뭐냐면 어떤 이슈가 발견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처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 어떤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 뭐 이런 애들은 뭐 그럴 수 있어.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업무 보고 체계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냥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함은 특정한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고 누가 필요하며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고 예산은 또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돼야지 평소 간의 친밀한 또는 긴밀한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 기업의 효율과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코딩 열풍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비전공자들도 이제 막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IT 업계 개발자들이 그렇게 구인난이라는데 나도 이제 한번 해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아요. 뭔가를 배운다는 건 저는 항상 추천을 하는데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코딩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코딩에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요거 배워서 취업에 성공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떤 분야에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들에 한해서 만약에 내가 코딩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국비 지원이 됐든 부트캠프든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코딩 쪽에서는 보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 세 가지. 물론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비주얼라이징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싶다면 이제 HTML이라든지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요.
잠깐 좀 얘기 드리면 HTML은 이제 하이퍼텍스트라고 해서 마크업 랭귀지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코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절대 개발자들 사이에서 저 HTML 좀 합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CSS나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좀 마스터할 수 있다면 괜찮은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백엔드 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데이터들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MySQL이라든지 MariaDB라든지 또 파이썬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면 이제 백엔드 개발자 쪽으로 이제 취업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R을 활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광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유의미한 정보를 청출해내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코딩 열풍이 막 불어서 또는 IT 업계 이렇게 구인난이래 이렇게 어렵대 IT 업계 코딩 배우면 취업 잘 된대 라고 말은 하지만 기업들은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차라리 사람을 안 뽑으면 안 뽑았지 무능력한 사람을 뽑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네카라 쿠베당토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들이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언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잘 맞아야 돼요. 나와 핏이 맞아야 돼요. 억지로 배워서는 절대 그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생각보다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20분 강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당연히 전공자들은 당연히 알 텐데요. 우리가 이제 IT 업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협업이라고 함은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미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게 바로 Git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Git은 보통 버전 관리 시스템인데 Git을 통해서 GitHub에다 올리고요. 그 GitHub에서 서로 협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컴퓨터 전공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IT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미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적어도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Git이라든지 GitHub를 다룰 수는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그쪽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게 상사가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적어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뭐 알아들어야 내가 뭐 하다못해 검색이라도 해보지. 그죠? 그래서 Git을 통해서 버전 관리 정도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버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버전들을 GitHub에다가 푸시를 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누구도 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프론트엔드 전공자 같은 경우들은 또는 프론트엔드 쪽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GitHub에 있는 페이지 있죠? 굉장히 좋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메인 하나하나 다 돈 주고 샀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작품들을 깃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올릴 수 있단 말이야. 물론 URL은 역시 좀 예쁘진 않지만 요즘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스 페이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적어도 1년 정도는 무료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담입니다만 많은 친구들이 저는 지방대인데요 또는 저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요 또는 저는 비전공자예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IT 업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물론 대학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대학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글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입증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실제로 한번 보여준다면 이런 뒷페이지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비록 비전공자지만 저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 이런 기능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시간이 자꾸 후달리다 보니까 네, 좀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 소개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리스넷룩이라는 회사고요. 처음에는 플랫폼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했었고요. 창업 총 투자 받은 돈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 시작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컨텐츠 제작하고 유통 그리고 그 시스템에 관련 플랫폼을 제작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서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AWS들이나 또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버들을 활용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플랫폼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비전공자거든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제 능력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과 이제 이 IT를 잘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지자체라든지 또는 공기업이라든지 또는 사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시장 조사 또는 컨설팅을 하는 것들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통계적 분석이랑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비전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IT 업계에 이제 취업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들은요. 취업이든 창업이든 사실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내가 직접 하이리스크를 감수를 하느냐 아니면 나 대신 기업이 하이리스크를 감수하느냐인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는데 또 되게 뻔한 소리예요. 근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냐 했는데 사실은 노력이 아니라 똑같은 노력을 하지. 시간은 24시간 내에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놓치고 있는 게 그 노력의 정도예요. 노력의 정도도 차이가 있지만 IT 업계는 전례 없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한 그런 이제 업계가 됐단 말이죠.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노력의 방향성을 과연 어디에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프론트엔드라든지 백엔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코딩을 해주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막 그런 경우도 있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공개한 이제 코파일럿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이제 주니어들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거의 시니어들만 살아남겠는데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들만 살아남겠는데 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정말 코드를 되게 잘 짜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코딩을 배워서 막 그 IT 회사에 지금 당장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3년 뒤, 5년 뒤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으면 여기서 됐다 하면서 이제 끝을 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쵸? 반복되고 또 듣기 싫은 소리가 되겠지만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시대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맞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학습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만큼 네,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보다 강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점에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